이 선택, 돈 때문도 아니고 무기 성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프리카 국가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파트너를 고르면서 과거 한국과 함께했던 시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반복하던 농촌. 보고서는 남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던 곳. 그런데 한국의 협력이 시작된 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지시하지 않았고 농부들은 처음으로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기술은 남았고 방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수확량보다 먼저 신뢰로 확인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와준 나라가 많았지만 끝까지 함께한 나라는 한국이었다고. 몇 년 뒤 세계가 의아해한 그 국가의 선택. 현장을 본 사람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감동을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을 신뢰하고 고마워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논에서 시작된 변화, 그 중심에 왜 한국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은 장바티스트 은디아예. 이 도시에서 15년째 지역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카르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줄곧 세네갈과 서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이슈를 다뤄왔죠. 특히 농촌 개발과 국제 협력 분야가 제 전문 영역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세네갈 농촌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익숙한 단어들이 반복되죠. 지속 가능성, 역량 강화, 기술 이전. 1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원조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습니다. 화려한 출범식과 희망찬 약속들, 그리고 몇 년 뒤 조용히 사라지는 결과들을요. 제 책상 서랍에는 오래된 명함들이 가득합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에서 온 개발 전문가들의 명함이죠. 그들은 모두 세네갈을 돕겠다고 왔다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늘 그 화려한 수식어들과 달랐어요. 건물은 지어졌지만 비어있고 장비는 들여왔지만 고장 난 채 방치되고 교육은 이뤄졌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20대 후반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습니다. 국제 협력이 정말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보면서 회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제 냉소적인 기자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카올락 지역의 어느 마을에서 한국 협력팀과 함께 일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과장된 성공담이려니 했어요. 15년간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나 원조기관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농부들이 직접 시장에서, 카페에서, 모스크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심지어 제 고향 마을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바티스트, 한국이라는 나라 아냐? 그 사람들이 우리 이웃 마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달라요. 지역 농협 관계자 이브라임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10년 넘게 알아온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지켜본 사람이죠. 바티스트,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직접 와서 봐. 농부들이 한국팀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직접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이브라임은 쉽게 감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회의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뭔가 정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아내 파투마타에게 이틀 정도 출장 간다고 말하자 그녀가 물었어요. 또 농촌 개발 프로젝트? 당신 요즘 그런 거 취재하면 항상 우울해져서 돌아오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농촌 프로젝트 취재는 저를 지치게 했거든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 나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팀이 뭔가 다르게 하고 있대. 한국? 파투마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어디야? 나도 잘 몰라.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데 예전엔 우리처럼 가난했다가 지금은 잘 사는 나라래. 나는 출발 전날 밤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다카르에서 카올라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변함없었죠. 건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땅은 여전히 메마르고 바오밥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프랑스 원조로 지어졌다가 폐허가 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15년 전 제가 그 준공식을 취재했었죠. 운전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화려한 시작과 실망스러운 결말. 하지만 이브라임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다르다는 그 말. 도착한 마을의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흙길 양쪽으로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게시판이 눈에 띄었죠. 한 세네갈 농업협력 프로젝트 함께 만드는 풍요로운 미래라는 제목 아래 농사 일정과 물 관리 계획이 정갈한 프랑스어와 월로프어로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판 옆에는 한국 국기와 세네갈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뜻이었죠. 마을 이장 마마두 씨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쯤 보이는 그는 평생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었어요. 아, 바티스트 기자님. 이브라임이 오신다고 연락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가 활짝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15년간 수많은 농부들을 인터뷰했지만 이런 톤은 처음 들어봤어요. 과거 다른 원조 프로젝트를 취재할 때 만났던 농부들은 늘 조심스러웠고 때로는 회의적이었고 가끔은 체념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마두 씨는 달랐죠. 논으로 가는 길에 마마두 씨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티스트 기자님, 나는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엔 사람들. 모두 우리를 돕겠다고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다른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마마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반신반의했어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이것저것 지시하다 떠나겠거니 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첫날부터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논에 들어왔어요. 마마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장화도 신지 않고 정장도 벗고 우리처럼 맨발로 진흙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말을 들어줬어요. 정말로 들어줬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해 아는 것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우리가 시도했던 것들을. 나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놀랐습니다. 15년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국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마두 씨가 계속했습니다. 자기네 할아버지 세대도 우리처럼 가난했대요. 하루 세 끼도 못 먹었고 외국 원조에 의존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돕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땅에서 올라왔지만 논의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었고 벼는 건강한 녹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논들과 확연히 달랐죠. 그리고 논 한쪽에는 한국어와 프랑스어, 월로프어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관리 시범구역 마이너스 대한민국 코이카 지원, 함께 만드는 변화. 안내판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젊은 농부 우스만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바티스트 기자님이시죠? 이브라힘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 선생님들 덕분에 얼마나 변했는지 꼭 기사로 써주세요. 그의 열정에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팀이 뭘 도와줬나요? 모든 걸 도와줬어요. 우스만이 자랑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기 이 기록표를 보세요. 한국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매일 물의 양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기록표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날짜별, 구역별로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메모란에는 그날의 날씨와 관찰 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한국 박민수 팀장님이 직접 우리랑 같이 이 양식을 만들었어요. 우스만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쓰는 양식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상황이랑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박 팀장님이 그럼 우리가 함께 만들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외국 사람들은 자기네 방식을 무조건 따르라고만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자로서 15년간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취재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랐어요. 보통 원조 프로젝트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새로 지은 건물이나 최신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외국인 전문가들과 어색하게 서 있는 현지 농부들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논의 색깔이었습니다. 주변 다른 마을의 논들과 확연히 달랐어요. 벼가 더 푸르고 촘촘했으며 물의 높이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부들의 표정이 달랐죠. 그들은 자신감 있게 움직였고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마마도 이장이 멀리 있는 다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한국 방식을 적용하기 전 우리 논이었어요. 비교해보세요. 나는 카메라를 들어 두 구역을 번갈아 찍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한국 방식을 적용한 구역은 벼가 균일하게 자라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듬성듬성했습니다. 숫자로 된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한국 선생님들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한테 물으셨어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우리는 물이라고 대답했죠. 건기 때는 물이 부족하고 우기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팀이 어떻게 했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이 한국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우스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60년 전 한국 논 사진이었는데 우리랑 똑같더라고요. 물 관리가 안 돼서 고생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지금 한국 논 사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죠. 그리고 박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마마도 이장이 거들었습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고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배우면서 이 방법을 찾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국이 배운 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 함께 적용해 보자고 하셨죠. 나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원조팀들은 자신들의 성공만 자랑했거든요. 실패 과정이나 시행착오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자신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논 한편에는 간이 사무실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차트와 그래프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료들이 외부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젊은 농부 알리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기본 틀은 알려주셨지만 실제로 채우는 건 우리 몫이었어요.
매일 우리가 직접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죠. 벽에 붙은 그래프 중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물 공급량과 벼 성장 상관관계라는 제목이 프랑스어와 월로프어로 적혀 있었고 꼼꼼하게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문가가 만든 것 같았지만 알리우의 말대로 농부들이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알리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게 귀찮았고 이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이수진 선생님이 매일 우리랑 같이 앉아서 기록을 검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죠. 이수진 선생님요. 나는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여자 선생님이에요. 알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업 경제 전공하셨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아침 6시에 논에 오셔서 저녁 8시까지 우리랑 같이 계세요. 마침 멀리서 한국인 여성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장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측정 도구들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바티스트 기자님이시죠? 박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취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부족해요. 이수진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프랑스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농부분들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통역을 통하면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잖아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전문가들은 영어나 프랑스어 통역에만 의존했어요. 현지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월로프어도 배우고 있어요. 이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농부분들이 월로프어로 얘기하실 때 조금은 알아듣고 싶어서요. 그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서툰 월로프어로 인사하면 다들 박장대소하시거든요. 농부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처음 월로프어로 자나 왕가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웃으만이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다니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이수진 씨는 나를 논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각 구역의 특성과 적용된 기술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가 설명할 때마다 농부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어땠죠, 마마도 씨? 이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걱정했는데 배수로를 조정하니까 좋아졌어요. 마마도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처음 제가 제안한 배수로 위치는 잘못됐었어요. 마마도 씨께서 이 땅의 경사를 더 잘 아시니까 더 나은 위치를 제안해 주셨죠. 그래서 수정했고 결과적으로 훨씬 나아졌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지 농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보통은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하거든요. 한국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리우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 땅에 대해 아는 것과 한국 선생님들이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을 합치자고 하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농부들이 모여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작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놀라운 건 한국팀이 회의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스스로 진행했고 한국팀은 옆에 앉아서 필요할 때만 조언을 했죠. 다음 주 화요일에 3구역에 추가 물 공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지난주보다 수위가 낮아졌거든요. 맞아요. 다른 농부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6구역은 물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고여 있어요.
이수진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6구역 배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배수로가 막혔을 수도 있거든요. 물을 줄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죠. 농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었고, 농부들은 그 제안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이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직접 지시하지 않으세요?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떠난 후엔 어떻게 되죠? 이수진 씨가 반문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농부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분들이 주도해야 하죠.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원조는 이런 거구나.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아니,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 그래서 언젠가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박민수 팀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한국농촌진흥청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취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티스트 기자님. 박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농부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3년 만에 이렇게 변하셨어요. 한국의 도움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이분들이세요. 이분들의 노력과 의지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의 겸손함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한국도 60년 전에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이런 태도로 우리를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받지 못한 존중을 이곳 농부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식사하면서 농부들은 한국팀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한 나이 든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죠. 비가 오면 농사 짓고 안 오면 굶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마마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긴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줬어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기술이나 장비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요. 한국팀 직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 팀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의 땅에 대한 지혜, 공동체를 위한 헌신,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밤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 그들의 목소리, 그들 사이의 관계가 진짜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곳에 가져온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존중, 동반자 의식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 카올락의 논에서 한국의 기적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 하지만 문장을 지웠어요. 이건 한국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세네갈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기적이었으니까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한국팀의 주간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였는데 한국팀뿐만 아니라 농부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죠.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전문가들끼리만 회의하고 현지인들은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았으니까요. 오늘은 첫 해 결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박민수 팀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이야기하고 실패한 것도 솔직하게 나눕시다. 벽면에는 큰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해 각 구역별 수확량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모든 구역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부 구역은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표시되어 있었죠. 이 구역들 보세요. 이수진 씨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았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획대로 했어요. 이수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였다면 이런 실패는 숨겼을 겁니다. 보고서에는 성공 사례만 가득 채우고 실패는 애매하게 얼버무리죠. 하지만 한국팀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실패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 구역은 제가 담당한 곳이에요. 김태호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수확량이 오히려 15% 줄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마두 이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김태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됐던 방식인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당황했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원인을 찾다 보니 알게 됐어요. 토양 구조가 달랐던 거예요. 한국은 주로 점토질 토양인데 이곳은 사질 토양이 많아요. 정미영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한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게 실수였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젊은 농부 우스만이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김태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마두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죠. 기억하세요? 마마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하던 방법이 있다고. 흙을 조금 다르게 다지면 물이 덜 빠진다고요. 맞아요. 김태호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전통 방식과 한국 기술을 결합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는 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볼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지인의 전통 지식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진짜 협력이었습니다. 다른 실패 사례도 봅시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7구역은 어땠나요? 농부 아마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구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안 하고 제 방식대로 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이수진 씨가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마두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죠. 이해해요. 박 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항상 무서워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60년대, 70년대에 새로운 농법을 도입할 때 많은 농부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두 씨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지 못한 게 우리 실수예요. 올해는 더 자세히, 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현지 농부에게 사과하는 모습. 15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 팀장이 아마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해가 안 되거나 무서우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더 잘 설명할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마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 감사해요. 제 잘못인데도 저를 탓하지 않아 주셔서요. 아니에요. 김태호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배움 과정이에요.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한국도 수없이 실패하면서 배웠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회의는 이런 식으로 계속됐습니다.
성공 사례도 다뤘지만 실패 사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에 집중했죠. 지금까지 논의한 실패 사례들을 모두 기록할 거예요. 압둘라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도 공유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걸 그들은 피할 수 있게요. 실패를 공유해도 되나요? 한 농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박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공유하는 건 용기예요. 한국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했고 그들도 우리와 공유했죠. 그래서 모두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패했던 구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7구역으로 갔죠. 아마도와 한국팀이 함께 그 구역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즌엔 함께 해봅시다.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가면서 각 단계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이 구역을 방문할게요. 김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아마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외국 사람들은 제가 실패하니까 화를 내고 지원을 끊었거든요. 근데 한국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도와주시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박 팀장이 아마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어려울 때 더 도와주는 게 맞죠. 그리고 아마두 씨,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국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3구역 기억하세요? 첫 해에 완전 망했잖아요. 맞아. 다른 농부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우스만이 계속했습니다. 대신 같이 원인을 찾았죠.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시도했고 이번엔 성공했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큰 교훈이었어요. 무슨 교훈이요? 젊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요. 마마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술도 좋지만 진짜 선물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농부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공유하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한다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배우려면 솔직해야 하는 거죠. 박 팀장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이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농촌을 발전시키는 운동이었죠. 수많은 마을이 참여했어요. 모든 마을이 성공했나요? 농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마을이 실패했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실패한 마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실패했는지 연구했고 그 교훈을 다른 마을과 공유했죠. 그래서 점점 성공하는 마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태도가 한국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배움이에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에 가까워져요. 한국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함과 배움을 추구했죠.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것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의 책임을 농부들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한국팀을 신뢰하게 된 거죠.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선물은 기술이 아니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수치가 아니라 배움으로 보는 관점. 그것이 세네갈 농부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실패들을 솔직하게 공유함으로써 세네갈이 같은 길을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게 도왔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나는 한국팀의 주간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회의였는데 한국팀뿐만 아니라 농부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었죠.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에서는 외부 전문가들끼리만 회의하고 현지인들은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았으니까요. 오늘은 첫 해 결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박민수 팀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이야기하고 실패한 것도 솔직하게 나눕시다. 벽면에는 큰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 해 각 구역별 수확량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놀라운 점은 모든 구역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부 구역은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표시되어 있었죠. 이 구역들 보세요. 이수진 씨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았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계획대로 했어요. 이수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의 원조 프로젝트였다면 이런 실패는 숨겼을 겁니다. 보고서에는 성공 사례만 가득 채우고 실패는 애매하게 얼버무리죠. 하지만 한국팀은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실패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 구역은 제가 담당한 곳이에요. 김태호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는데 수확량이 오히려 15% 줄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마마도 이장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김태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됐던 방식인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당황했죠.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원인을 찾다 보니 알게 됐어요. 토양 구조가 달랐던 거예요. 한국은 주로 점토질 토양인데 이곳은 사질 토양이 많아요. 정미영 씨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요. 우리가 한국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게 실수였죠. 그럼 어떻게 했나요? 젊은 농부 우스만이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김태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마두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죠. 기억하세요? 마마두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사용하던 방법이 있다고. 흙을 조금 다르게 다지면 물이 덜 빠진다고요. 맞아요. 김태호 씨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전통 방식과 한국 기술을 결합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는 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 볼 거예요.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전문가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현지인의 전통 지식을 존중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게 진짜 협력이었습니다. 다른 실패 사례도 봅시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7구역은 어땠나요? 농부 아마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구역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못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안 하고 제 방식대로 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이수진 씨가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순수하게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마도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어쩌나 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죠. 이해해요. 박 팀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항상 무서워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60년대, 70년대에 새로운 농법을 도입할 때 많은 농부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씨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지 못한 게 우리 실수예요. 올해는 더 자세히, 더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현지 농부에게 사과하는 모습. 15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박 팀장이 아마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해가 안 되거나 무서우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더 잘 설명할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마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 감사해요. 제 잘못인데도 저를 탓하지 않아 주셔서요. 아니에요. 김태호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배움 과정이에요.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한국도 수없이 실패하면서 배웠어요.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회의는 이런 식으로 계속됐습니다. 성공 사례도 다뤘지만 실패 사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패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대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에 집중했죠. 지금까지 논의한 실패 사례들을 모두 기록할 거예요. 압둘라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과도 공유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걸 그들은 피할 수 있게요. 실패를 공유해도 되나요? 한 농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박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공유하는 건 용기예요. 한국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했고 그들도 우리와 공유했죠. 그래서 모두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패했던 구역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7구역으로 갔죠. 아마도와 한국팀이 함께 그 구역을 살펴봤어요. 이번 시즌엔 함께 해봅시다. 이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가면서 각 단계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매주 이 구역을 방문할게요. 김태호 씨가 덧붙였습니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아마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외국 사람들은 제가 실패하니까 화를 내고 지원을 끊었거든요. 근데 한국 선생님들은 오히려 더 도와주시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박 팀장이 아마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예요. 파트너가 어려울 때 더 도와주는 게 맞죠. 그리고 아마도 씨,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저녁 무렵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한국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실패했어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3구역 기억하세요? 첫 해에 완전 망했잖아요. 맞아. 다른 농부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우스만이 계속했습니다. 대신 같이 원인을 찾았죠.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시도했고 이번엔 성공했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큰 교훈이었어요. 무슨 교훈이요? 젊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실패해서 배우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기 때문에요. 마마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기술도 좋지만 진짜 선물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평생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농부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공유하라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안 한다고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배우려면 솔직해야 하는 거죠. 박 팀장이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한국이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농촌을 발전시키는 운동이었죠. 수많은 마을이 참여했어요. 모든 마을이 성공했나요? 농부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박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은 마을이 실패했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실패한 마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실패했는지 연구했고 그 교훈을 다른 마을과 공유했죠. 그래서 점점 성공하는 마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도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태도가 한국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배움이에요.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에 가까워져요. 한국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팀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들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함과 배움을 추구했죠.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것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패의 책임을 농부들에게 떠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한국팀을 신뢰하게 된 거죠.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선물은 기술이 아니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수치가 아니라 배움으로 보는 관점. 그것이 세네갈 농부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용기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실패들을 솔직하게 공유함으로써 세네갈이 같은 길을 더 빨리, 더 쉽게 갈 수 있게 도왔다.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다. 2년 후, 나는 다시 카울락 마을을 찾았습니다. 처음 방문한 지 꼭 2년이 흐른 시점이었죠. 마을 입구부터 변화가 느껴졌어요. 게시판이 더 커졌고 내용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제3년도 농업계획 마이너스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팀의 숫자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박민수 팀장과 압둘라에만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 팀원들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팀이 줄어들어서 걱정 아닌가요? 나는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계획대로예요.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목표는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였어요. 농부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게 되고 있어요. 논으로 가는 길에 변화가 확연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한국팀 직원들이 이곳저곳에서 농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농부들끼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요. 저기 보세요. 박 팀장이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우스만이 새로운 농부들에게 물 관리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로 우스만이 젊은 농부 서너 명과 함께 논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측정 도구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고 젊은 농부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2년 전 한국팀에게 배우던 그가 이제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우스만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바티스트 기자님,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러 오셨군요. 새로운 농부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나는 물었습니다. 네. 우스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우리 성과를 듣고 배우러 왔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 선생님들께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차례죠. 젊은 농부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스만 형이 정말 잘 가르쳐줘요. 한국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거든요. 한국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스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해할 때까지 실습하면서 가르치는 거요.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간이 사무실로 갔습니다. 2년 전에는 비닐 천막이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건물이 있었어요. 농부들이 직접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지은 거예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마마도 이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었어요. 1000년도, 2년도 수확이 좋아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돈으로 마을 기금을 만들고 이 건물도 짓고 장비도 샀어요. 건물 안에는 각종 장비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물 측정 도구, 토양 분석 키트, 기록 장부들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었죠. 이 장비들은 누가 관리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요. 젊은 농부 이브라힘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장비 사용법이랑 관리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수리도 해요. 벽면에는 정교한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확량, 물 사용량, 비용, 수익 등등. 전문가가 만든 것 같았지만 농부들이 직접 작성한 거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나는 물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써요. 마마도 이장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데이터를 보면 6월에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5월부터 미리 준비했죠. 또 어느 구역이 어떤 작물에 적합한지도 데이터로 알 수 있어요. 한국 팀 없이도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마마도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선생님들이 도와줬지만 점점 우리가 직접 하게 됐어요. 지금은 박 팀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점검하시는 정도예요. 오후에 농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한국팀이 주도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농부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박 팀장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작업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우스만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역별 현황 보고부터 할게요. 각 구역 담당 농부들이 일어나서 보고했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안했어요. 전문가 회의 같았습니다. 3구역의 병충해 징후가 보입니다. 한 농부가 보고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빨리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대응을 생각하세요? 마마도 이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친환경 방제법을 쓰면 어떨까요? 작년에 효과 있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농부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준비가 필요해요. 누가 담당할까요?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한국팀의 개입 없이 농부들끼리 결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조언하지 않으셔도 되나요? 필요 없어요. 박 팀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농부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가르쳐드린 것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그것도 배움이죠.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를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옆에서 답을 알려주면 진짜 자립이 안 돼요. 저녁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분위기가 2년 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농부들이 더 자신감 있었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을 작년보다 10% 늘리는 게 목표예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요.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작물도 시도해 볼 거예요. 이브라임이 덧붙였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작물인데 우리 토양에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마마도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농사의 주인이 된 거죠. 한국 덕분이에요.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함께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에 정말 감사해요. 다른 농부가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식을 존경해요. 우리를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자립하게 해줬으니까요. 진짜 친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박 팀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옆에서 도왔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의지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마마도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믿어줬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바꿨어요. 다음 날 아침, 인근 마을에서 온 방문단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농부들이 이곳의 성공 사례를 배우러 온 거였어요. 놀라운 건 한국팀이 아니라 카올락 농부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스만과 이브라임이 논을 안내하면서 설명했고, 마마도 이장이 물관리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반신반의했어요. 우스만이 방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했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문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이브라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기록하고 측정하고 분석하는 게 번거로웠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보람을 느껴요. 한국 사람들이 직접 도와주나요? 다른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도와줬어요. 마마도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직접 하게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의 다 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자립하게 만드는 거요. 오후에 박 팀장과 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완전히 떠나실 건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내년이면 제 역할은 끝날 것 같아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농부분들이 완전히 자립했으니까요. 압둘라예가 남아서 가끔 자문 역할을 할 거고요. 떠나는 게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죠. 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고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목표였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지는 것.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한국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나요? 계속 지원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존을 만드는 거죠. 한국이 과거에 배운 게 있어요. 진짜 발전은 스스로 할 때 일어난다는 것. 외부 도움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내부에서 나와야 해요. 한국도 그렇게 발전했나요? 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발판 삼아 스스로 일어섰어요. 의존하지 않고 자립했죠. 그 경험을 세네갈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 송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농부들이 준비한 자리였어요. 박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마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당신과 한국이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우리는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잘 살게 되면. 우스만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거예요. 한국이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요. 그게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박 팀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거예요. 선의의 순환이요. 한국이 받은 도움을 세네갈에 전하고 세네갈이 다시 다른 곳에 전하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날 밤 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마을은 완전히 변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화가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도 이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짜 원조는 영구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립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한국은 세네갈에 기술을 주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자신감을 주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스스로 남는 기술이 되었고 한국이 떠난 후에도 계속 자랄 것이다. 이것이 한국 방식의 힘이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다카르 사무실에서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네갈 정부가 새로운 방공 시스템 도입 계약을 발표했는데 선택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프랑스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 이건 세네갈 국방 역사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한국이지? 동료 기자 피에르가 의아해했습니다. 프랑스가 훨씬 오래 우리랑 협력해왔잖아. 가격도 한국이 특별히 싼 것도 아닌데. 나는 즉시 카올락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부터 지켜본 한국 농업팀의 모습이요.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일견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농업협력과 국방계약이요. 다음 날 나는 국방부를 취재했습니다. 담당 관계자 알리우 디우프 차관을 인터뷰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디우프 차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수준, 가격, 사후 관리 등등.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장 중요했던 건 신뢰였어요. 신뢰요? 네. 디우프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왔어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됐죠. 농업과 국방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디우프 차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는 태도는 모든 분야에서 드러나요. 한국은 농업 협력에서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약속을 지켰고 투명하게 일했고 우리 입장을 존중했죠. 그런 나라라면 국방 분야에서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답변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더 파고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디우프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농업팀이 카올락에서 일할 때였어요. 첫 해에 일부 구역에서 실패했죠. 보통 원조국들은 그럴 때 책임을 우리한테 돌려요. 너희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함께 원인을 찾고 함께 해결했죠. 그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그게 국방계약에 영향을 미쳤나요? 당연하죠. 디우프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으로 10수년간 그 나라와 협력해야 해요.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훈련 등등. 그런데 상대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든 문제가 생기죠. 한국은 농업 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명했어요. 며칠 후 나는 청와대연 용산 대통령실 방문 중인 세네갈 국방장관 일행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공식 석상에서 장관의 보좌관 하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관님께서 한국 방문 전에 카올락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보좌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곳을 여러 번 취재했거든요. 한국 농업팀 이야기요. 아, 그러셨군요. 보좌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관님이 계약 결정 전에 꼭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요. 어떠셨대요?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농부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거든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한다. 한국은 함께 일한다. 그런 평가들이요. 장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나라라면 국방 분야에서도 믿을 수 있겠다고요. 나는 이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농업협력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었다는 것. 그건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고 그 신뢰가 국가 간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일주일 후 나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김영호 대사를 인터뷰하면서 이 점을 물어봤어요. 농업협력을 하면서 국방계약까지 염두에 두셨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김 대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네갈 농업을 돕고 싶어서 했어요. 다른 속셈은 없었어요. 국방계약은 나중에 별개로 진행된 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김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세네갈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를 신뢰하게 된 거죠. 신뢰는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시간과 노력으로 쌓이는 거예요. 한국의 전략인가요? 전략이라기보다는 김 대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철학이에요. 우리는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들을 기억하거든요. 그런 나라들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카올락으로 다시 갔습니다. 마마두 이장과 농부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세네갈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거 아세요? 나는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우스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우리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마마두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 3년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죠. 사실 국방장관님이 계약 결정 전에 여기 오셨어요. 압둘라예가 말했습니다. 장관님이 농부분들한테 한국에 대해 물어보셨죠. 모두 좋은 말씀만 드렸어요. 진심으로요. 그게 계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나는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마두 이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우리를 잘 대해줬으니까 우리도 한국을 좋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박민수 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 농촌진흥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세네갈 국방 계약 소식 들으셨죠? 나는 물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박 전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랐어요. 우리 농업 협력이 그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거든요. 의도하신 건 아니었죠? 전혀요. 박 전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농업만 생각했어요. 농부들을 돕고 싶었고 한국이 받은 도움을 갚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그렇죠. 박 전 팀장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산물이에요. 진심으로 일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죠. 반대로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노렸다면 오히려 안 됐을 거예요. 농부들이 우리 속셈을 눈치챘을 테니까요. 한국 방식의 힘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박 전 팀장이 웃었습니다.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신뢰. 거래가 아니라 관계. 그게 한국이 배운 거예요. 우리도 가난했을 때 진심으로 도와준 나라들을 기억하니까요. 며칠 후 나는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의 계약 성사에 대해 못마땅해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네갈과 훨씬 오래 협력했는데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신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뢰.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우리가 100년 넘게 세네갈과 함께 했는데 3년 한국팀이 농사 좀 도왔다고 신뢰가 더 크다고요? 하지만 그 3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태도가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태도. 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원조를 했어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도로도 건설했죠. 네, 하지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그런 프로젝트들이 세네갈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속했어요. 한국은 건물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세네갈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왔죠. 선생으로 온 게 아니라 동료로 왔어요. 그 차이가 신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 고민 끝에 특집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논에서 시작된 신뢰, 국가의 선택을 바꾸다였어요. 기사에서 나는 지난 4년간 목격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농업팀이 카올락에서 보여준 태도, 농부들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 차원의 신뢰로 이어졌는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네갈이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논에서 보여준 성실함, 농부들과 나눈 땀과 웃음, 실패를 함께 극복한 경험. 그 모든 것이 신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히 농업을 넘어 국가관계 전반으로 확장됐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배워주었다. 그런 나라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기사가 나간 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네갈 사람들이 공감했고 일부는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한국과 협력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방식이 특별하다는 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방계약 발표 일주일 후 나는 세네갈 국방부 조달위원회 관계자 몇 명을 심층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명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 우리는 당연히 프랑스나 미국을 생각했어요.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역사도 길고 기술도 검증됐고 우리 군이 익숙한 시스템이니까요. 한국은 솔직히 옵션에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국이 후보에 올랐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의 지시였어요.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장관님이 한국도 검토해보라고 하셨죠. 우리는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 하지만 장관님 지시니까 자료를 검토했죠. 기술적으로는 어땠나요? 놀라웠어요. 첫 번째 관계자가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프랑스나 미국에 뒤지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고요. 가격 대비 성능은 확실히 우수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선택한 건 아니죠? 나는 물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능이 좋아도 신뢰할 수 없으면 소용없어요. 방공 시스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니까요. 10년, 20년 함께 갈 파트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했군요. 네. 첫 번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한국 협력 사례들을 검토하라고 하셨어요. 농업, 교육, 보건.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일했는지요. 제가 카올락 농업 프로젝트를 조사했어요. 세 번째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농업이랑 국방이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보고서를 쓰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점이요? 한국 팀이 일하는 방식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투명하게 일하는 것,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는 것. 이런 태도는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농업에서 이렇게 일하는 나라라면 국방에서도 그럴 거라고 판단했죠. 실제로 평가 과정에서 확인됐나요? 네. 두 번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방산업체와 협상할 때 정말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숨기는 게 없었어요. 기술 자료도 상세하게 공개했고 우리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어요. 다른 나라는 달랐나요?
관계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부 국가들은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줬어요. 우리를 믿으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보여줬어요.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라고요. 기술 이전 조건도 달랐어요. 첫 번째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술 이전을 꺼렸어요. 시스템만 팔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제안했어요. 세네갈이 스스로 유지 보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철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어요.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이익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어요. 함께 성장하자는 거죠. 농업 프로젝트랑 똑같네요.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해요. 두 번째 관계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분야와 상관없이 일관적이에요. 그게 진짜 신뢰를 만드는 거죠. 며칠 후 나는 계약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세네갈 국방장관과 한국방산업체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취재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세네갈 국방장관 파예 씨가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시작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계약 결정 전에 카올락이라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농업팀이 일하는 곳이죠. 거기서 저는 한국을 이해하게 됐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세네갈 농부들과 함께 논에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지시하지 않았어요.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며 함께 일했죠. 실패했을 때 농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원인을 찾고 해결했어요. 그는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나라라면 우리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할 파트너, 우리를 존중하는 친구. 그게 한국이니까요. 한국 대표단이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방산업체 대표 이정훈 사장이 답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세네갈을 단순히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반자로 생각해요. 한국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장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이 스스로 방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진행할 거고요. 세네갈의 자립, 그게 우리 목표예요. 리셉션이 끝난 후 나는 파예 장관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관님, 진짜로 농업 프로젝트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파예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수십 년간 여러 나라 무기 시스템을 다뤘죠. 카탈로그만 보면 다 비슷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요? 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은 고장나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 파트너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책임을 떠넘기나요? 함께 해결하나요? 계속 오후 554항국은 농업에서 후자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국방에서도 그럴 거라고 믿었죠. 다른 후보국들도 성능은 좋았는데요. 성능만으로는 부족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해요. 한국은 3년 동안 그 신뢰를 쌓았어요. 논에서요. 그게 10억 달러짜리 광고보다 효과적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이정훈 사장과도 인터뷰했습니다. 장관님 연설을 들으셨죠? 나는 물었습니다. 농업협력이 계약에 도움이 됐다고요. 놀랐어요. 이 사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농업팀이랑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하지만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그들이 잘 일한 덕을 본 거죠. 한국의 이미지가 도움이 됐군요. 그렇죠. 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세네갈 시장에서 우리는 후발주자예요. 프랑스나 미국이 훨씬 오래 있었죠. 하지만 한국 전체의 이미지가 우리를 도왔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요. 그 인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관성이요. 이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분야에서든 비슷하게 일해요. 성실하게, 투명하게, 파트너를 존중하면서요. 그게 쌓여서 국가 브랜드가 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갈 거예요. 이 사장이 다짐했습니다. 농업팀이 농부들과 함께 일한 것처럼 우리도 세네갈 군과 함께 일할 거예요. 단순히 시스템을 팔고 끝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카울락을 찾았습니다. 농부들에게 국방계약 소식의 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장관님이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마마도 이장이 놀라워했습니다. 네,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셨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곳에서 본 한국팀의 모습이라고요. 와, 우스만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니.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한 게 도움이 됐어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장관님이 이곳 방문했을 때 농부들 의견을 들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마마도 이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진짜 힘이에요. 압둘라예가 끼어들었습니다. 광고나 홍보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증언이니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죠. 한국 정부가 이걸 계획했을까요? 젊은 농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팀장님과 통화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대요. 그냥 농업에 집중했을 뿐이라고요. 그게 더 멋있네요. 우스만이 말했습니다. 다른 목적 없이 진심으로 도와줬는데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온 거잖아요. 맞아요. 마마도 이장이 동의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처음부터 국방계약을 노리고 우리를 도왔다면 우리가 느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날 저녁 나는 또 다른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진심이 만든 파트너십 마이너스 논에서 국방까지였어요. 기사에서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네갈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성능이 아니었다. 가격도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카울락의 논에서 시작됐다. 한국 농업팀이 세네갈 농부들과 함께 흘린 땀, 함께 극복한 실패, 함께 나눈 성공. 그것이 국가 간 신뢰의 기초가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짜 국력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그리고 신뢰는 진심에서 시작된다. 계약 체결 6개월 후 나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카울락 마을에서 한마이너스 세네갈 농업협력 5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파급 효과를 만들었는지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세네갈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근 12개 마을에서 온 농부들로 마을이 가득 찼다는 점이었죠. 이 마을들 전부 카울락 모델을 배워갔어요. 압둘라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직접 간 게 아니라 카울락 농부들이 가르쳐줬죠. 지금은 이 지역 전체가 변하고 있어요. 행사장에는 여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마을의 성과를 전시하는 부스들이었어요. 수확량 증가, 소득 향상, 물 관리 개선. 숫자들이 인상적이었지만 더 의미 있는 건 농부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죠. 우리 마을은 카울락에서 2년 전에 배웠어요. 한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카올락 사람들이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한국에서 배운 걸 그대로 우리한테 전해줬죠. 한국팀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됐나요? 나는 물었습니다. 카올락 친구들이 이미 전문가가 됐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같은 세네갈 사람이니까 우리 상황을 더 잘 이해하거든요. 한국 방식을 세네갈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가르쳐줬어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에 있었습니다. 세네갈 농업장관과 한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 발표가 있었죠. 파페 디우프 농업장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관이 계속했어요. 카올락에서 시작된 작은 프로젝트가 이제 국가정책이 됩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는 농업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발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김영호 한국 대사가 답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한국은 앞으로도 세네갈의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 성공은 세네갈 사람들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지 씨앗을 나눴을 뿐입니다. 대사가 계속했습니다. 그 씨앗을 키운 건 세네갈 농부들이에요. 땀 흘려 일하고 실패를 극복하고 서로 가르치며 성장한 것. 그건 여러분의 공이에요. 그날 저녁 작은 만찬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농부 대표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나는 마마두 이장 옆에 앉았습니다. 5년 전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물었습니다. 꿈만 같아요. 마마두 이장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우리 인생을 바꿔놨죠. 우리 아이들은 한국을 존경해요. 언젠가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 해요. 한국에 가보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박 팀장님이 초대해 주셨어요. 내년에 한국 농촌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60년 전 우리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요. 옆에서 웃음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가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정말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웃음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저도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고맙습니다를 한국말로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에 남긴 건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다른 사람도 돕자는 마음. 며칠 후 나는 특별 취재를 위해 다카르 대학을 찾았습니다. 농업경제학과에서 한국 발전 모델이라는 강의가 새로 개설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강의실에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60년대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이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외국 원조를 많이 받아서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원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예요. 한국은 원조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원조를 발판 삼아 스스로 일어섰죠. 카올락 사례처럼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확해요. 호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카올락에서 보여준 방식이 바로 한국이 발전한 방식이에요. 자립, 근면, 협력,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수업이 끝난 후 나는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떤가요? 나는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프랑스나 미국만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와 비슷한 출발점에서 성공한 나라니까 더 현실적인 롤모델로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이 강의를 지원하나요? 아니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설했어요. 학생들 수요도 많고 세네갈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한국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영향력. 일주일 후 나는 마지막 취재를 위해 국방부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공 시스템 교육이 진행 중이었어요. 한국 교관들이 세네갈 군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방식이었어요. 카올락에서 본 한국 농업팀과 똑같았습니다. 이론만 가르치지 않아요. 한국 교관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직접 실습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시켜요. 나중에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게요. 세네갈 군장교 하나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교관들이랑 달라요. 한국 교관들은 우리를 진짜 동료로 대해요. 질문하면 성의껏 답해주고 이해 못하면 다시 설명해주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한국 방식이에요. 다른 한국 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군사 훈련 받을 때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하려고 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에서 보여준 태도가 국방에서도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더 넓은 협력으로 확장되고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지난 5년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마지막 특집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론에서 시작된 기적 마이너스 한국과 세네갈 진짜 동반자가 되다. 5년 전 한국의 작은 농업팀이 카울락이라는 세네갈 마을에 왔다. 5명의 평범한 사람들. 화려한 장비도 거대한 예산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진심이었다. 그들은 회의실에 머물지 않고 논에 내려갔다. 정장 대신 장화를 신었다. 지시하지 않고 함께 일했다. 가르치지 않고 함께 배웠다. 실패를 탓하지 않고 함께 극복했다. 그 태도가 변화를 만들었다. 농부들이 바뀌었고 마을이 바뀌었고 지역이 바뀌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가의 선택까지 바뀌었다. 세네갈이 한국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다. 논에서 쌓은 신뢰가 국가관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것이 내가 16년 기자 생활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다. 한국은 세네갈에 물고기를 주지 않았다.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치지 않았다. 함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제 세네갈은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했다. 카올락 농부들이 인근 마을을 가르치고 세네갈이 서아프리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선의 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감동적인 성공담으로 포장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다. 개발은 돈보다 태도에서 갈린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은 남지 않고 옆에서 함께하는 방식은 이어진다. 의존을 만드는 원조는 실패하고 자립을 키우는 협력은 성공한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세네갈과 나눴다. 진심으로. 논에서 시작된 신뢰가 국가의 방향을 바꿨다. 5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변화가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진짜 원조의 힘이다. 한국은 세네갈에 기술을 줬지만 더 중요한 것을 줬다. 희망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도 언젠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꿈을. 그리고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세네갈 기자로서 그리고 이 변화를 처음부터 지켜본 증인으로서 한국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진짜 발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세네갈도 약속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언젠가 다른 나라에 전하겠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이것이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결론이다. 타자를 멈추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카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국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죠. 두 나라가 진짜 친구가 되는 순간을 나는 증인으로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진짜 원조는 이런 것이다. 함께 성장하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것. 한국과 세네갈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